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지역 대학가의 학생 모시기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대학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 지역 몇몇 대학은 내실을 다지며 위기 상황에서도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짚어보죠.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지역 대학 사정을 가장 잘 알면서 위기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 대학을 이끄는 분입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조현명 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교육부가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 경남도립 남해대학은 어떤 결과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교육부가 실시한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2015년 1주기 평가에서 최상위 A 등급을 받았고 2018년 2주기 진단에서도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네. 이번 3주기 진단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는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네. 졸업생 취업률 등 핵심 지표값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학 핵심 지원 사업에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해대학은 다행히 선정이 됐지만 예.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이번 3주기 평가에서 일반 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 등 총 52개 대학이 네.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지방 국립대학도 한 곳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탈락한 대학들은 3년간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네. 보다 큰 문제는 사실상 이게 탈락한 대학이라는 낙인 효과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나 수험생들에게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가장 긴장한 것은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께서는 지방대학의 위기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당장 언론 지상의 보도를 보면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됨으로 인해서 입학 정원 모집에 있어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전문대학을 예로 들어보면 올해 모집 인원 대비 등록 인원이 84.4%에 불과합니다. 인원으로는 무려 24,183명이 미달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그런 문제 사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스갯소리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극심하게 이렇게 현상화되어 있는데요. 그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사실상 뭐 학벌 사회 네. 또는 대학 서열화 등의 그런 기본적인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대학이 또 타격을 받으면 지역 경제도 계속 침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방 대학이 휴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주변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대학의 인원이 부족해서 지방 제조업에 뭐 중견 기술 인력을 배출해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지방 경제가 악화되면 지역 인재의 수도권은 더욱 과소화되고 네. 또 지방 대학의 경쟁력도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 사회나 네. 대학 서열화 등을 포함해서
지방대학의 위기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토론, 공감대를 통해서 뭐 사회적인 협약, 대책 네.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게 노동과 교육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교육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한 그 사회적 협약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학령 인구 감소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체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대학은 어느 부분에 좀 주력해서 인재 양성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남의대학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교육 기회를 이렇게 가진다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교육 비전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3년제 항공정비학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부 경남에 사천 진주에 항공국가상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항공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 기술 인력도 공급이 되어야 될 텐데요. 우리 네. 남이대학이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 사업 네. 전문 교육기관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내년부터는 항공운항과를 네.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항공운항과는 항공승무원, 공항에 근무하는 분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사에서 오랜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진도 구성하고 최신 실습 시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13년 연속 네. 전국 요리경연대회에서 전원 수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知名도가 높은 호텔 조리 제빵학부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산업안전관리과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과는 졸업과 동시에 100% 산업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미래 융복합 전기기술자를 양성하는 전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를 교육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등 21세기형 원예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원예 조경과, 취업 약정 맞춤식 금융 회계 사무과 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남의 대학에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또 취업률이 높은 것만은 정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기업 측에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하면 현장 실무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문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남의 도립대가 좀 대응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먼저 시행을 해왔습니다. 뭐 수렵 채집 경제 시대도 뭐 직접 사냥을 하면서 네. 그 필요한 이론 기술들을 전수를 해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그게 교육의 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이 사원을 뽑았는데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의 대학은 수업의 많은 부분을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모든 학과가 기업체와 약정을 맺고 있는데 156개 기업과 225명의 취업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발도 기업체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네. 수업도 기업체 인사가 수시로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학년 2학기에는 졸업학기죠. 한 학기 전반을 기업체에 나가 현장 실습 수업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사실상 기업에서 업무를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이러한 교육 과정 덕분에 남이대학 학생들은 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받게 되고 기업은 그 바로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을 즉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학생 모두의 만족도 굉장히 높겠네요. 어떤 반응 들려옵니까? 예,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약정을 맺은 기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호감도를 표시하고 네. 더 많은 학생들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나 맞춤형 인재 교육을 한다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좀 이런 것들이 발맞춰 간다면 지역 인재가 또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 부분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취업 약정을 맺은 기업들이 경남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네. 중견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견 기업에 취업하면 우리 도립대학으로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로 보면 뭐 작은 국가공단이나 사천의 공단, 그다음에 거제의 조선소, 네. 지역 내의 호텔, 뭐 NH농협, BNK 경남은행 등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남해대학과 취업 약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취직한 졸업생들이 뭐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남해대학이 언론 보도에서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취업률은 교육부 공시 시스템에 의하면 7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군에 가거나 또는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외국에 가거나 뭐 이런 걸 빼면 저는 다 취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11연속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네. 취업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학 측의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뭐 성과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100% 충원을 달성했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남도와 남해군과는 협력을 강화해서 기농 기촌 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도시 재생 사업 분야에서도 음식 창업 가정 또는 청년들의 취업 가정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기숙사 한 동을 건립하는 과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올해 예학계는 남해군과 공동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대학 생활을 학생들이 잘 시작을 하면 가장 큰 걱정은 아마 등록금과 집을 나와서 드는 비용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지역대학이 요즘에 주목할 만한 방안을 좀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해대학도 이 부분 해당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남해대학의 그 평균 등록금은 인근의 2, 3년제 대학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남해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아마 소득분이 8분위까지는 네. 그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회 예산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재학 중에 장학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특히 이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 면제뿐만 아니라 네. 학기당 50만 원의 생활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장학금 네. 또는 뭐 만학도 열정장학금, 네. 자격증 취득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많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네. 학비하고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100% 달성을 하는 결과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번에 100% 아까 학생들이 다 예.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남해군청에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입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이제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 주소를 옮기면 남해군에서 기숙사비를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뭐 경상남도와 남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기농 기촌 교육과정 또는 평생 교육과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많은 지원을 해주네요.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기숙사비 지원해주는 대학이 요즘 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남해군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 또 남해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해군 네. 내에서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의 한 대학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가는데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자체와 대학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인구 소멸, 네. 고령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사회는 벗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청년 인구가 없으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을 하고 양성을 하는가 이런 게 지자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지역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국민의 평생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 또는 실업자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을 하겠다 또는 뭐 이직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도립대학은 거기에 대응하고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또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대학이 되고자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래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또 경남 지역 대학을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수험생 중에서도 이제 집안 행편을 걱정하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방도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수험생도 많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 남해대학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2, 3년간의 알찬 교육기간을 통해서 건실한 전문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해대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간 공부를 하고 나서 더 많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 경상국립대, 창원대 등과 연계협약을 맺어서 무시업 편입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립 남해대학은 취업이든 산재 대학 편입이든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취업처가 보장되는 남해대학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남해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을 쭉 들어보니까 대학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또 지역까지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해대학처럼 내실을 다지는 지역대학이 앞으로 더 두각을 나타내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으로 지역이 대학을 품고 대학이 또 지역을 품어야 하는 당위성의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